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동남아시아 전체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각국 공항들이 줄줄이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완나품 공항을 비롯해 주변국 공항들이 전면 폐쇄되거나 운항을 중단하면서 수많은 승객들이 발이 묶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정상 운항을 유지하며 아시아 허브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과연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공항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저는 니콜라 마틴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온 국제전시기획사 마케팅 책임자죠. 34살이고 지난 10년간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전시회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태국에서 캄보디아까지 이어지는 동남아시아 전시회 순회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모든 일정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무력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국경 분쟁 정도로 생각했어요. 뉴스에서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심각해지더니 결국 전면전으로 번져버렸죠. 저는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캄보디아 프놈펜행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항 전체에 비상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으로 인해 모든 항공편이 무기한 연기됩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을 위해 즉시 공항에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10년 넘게 세계 각국을 돌아다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공항은 순식간에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고 체크인 카운터마다 환불이 나 대체 항공편을 요구하는 승객들로 긴 줄이 생겼어요. 항공사 직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평소 차분하던 태국 직원들조차 손을 저으며 모른다, 모른다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뉴얼도 없었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니 저처럼 당황한 외국인 여행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몇몇은 이미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계속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죠. 다행히 유럽행 마지막 비행기 중 하나가 한국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항공편이었습니다. 원래 저의 여행 계획에는 없던 경유지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파리까지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저는 서둘러 항공사 카운터로 달려가서 티켓을 변경했습니다.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이것이 마지막 좌석이라고 말했어요. 티켓을 받아든 순간 조금은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한국 공항에서 환승할 때도 비슷한 혼란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었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공항이든 정상적으로 운영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아시아 지역이라면 더욱 그럴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는 과정도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보안 검색이 더욱 엄격해졌고 승무원들의 표정도 긴장되어 있었어요. 기내에 들어서자 승객들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마다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며 속삭이고 있었죠.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은 아이들을 달래느라 분주했고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창밖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태국을 벗어나는 동안 아래로 보이는 풍경들이 평소와는 확연히 달라 보였어요. 고속도로에는 군용 차량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었고 몇몇 건물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공항 주변에도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보였죠. 정말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감이 확 들어왔어요. 비행기가 태국 영공을 완전히 벗어나자 승무원들도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기내에서 뉴스를 확인해 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태국과 캄보디아 양국이 국경 지역에서 전면전에 돌입했고 주변국들도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베트남과 라오스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완전히 망친 셈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예상했던 혼란스러운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기내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환한 조명과 깔끔하게 정리된 안내판들이었어요.
전광판에는 도착 및 출발 항공편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고, 공항 직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태국에서 본 아수라 장관은 완전히 대조적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차분하게 걸어다니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들렸어요. 마치 전쟁이라는 게 다른 세상의 일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환승 안내 데스크로 향하는 길에 전광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유럽행 항공편들이 모두 정시 운항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동남아시아행 일부 항공편도 운항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지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항공편 운항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항로로 우회 운항하고 있어서 큰 문제 없이 운항되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태국에서는 직원들조차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환승 수속을 먼저 해야 했어요. 환승 수속을 받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모니터들에서는 실시간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태국 캄보디아 전쟁 소식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공항이 마비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위기 속 자동 이륙 스케줄 전환 시행. 아시아 허브 유지라는 자막이 화면 하단에 흘러나왔어요. 저는 그 자막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동 이륙 스케줄 전환이라는 게 뭔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위기 상황에서도 공항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았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어요. 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환승 대기실로 향하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대기실에는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이 앉아 있었는데 모두들 편안해 보였어요.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어른들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저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앉았습니다. 바리스타는 평소와 다름없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라며 미소까지 지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전쟁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었는데 지금은 마치 평화로운 일상 속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커피를 마시면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어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공항에서는 그런 기운을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너무나 평온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태국에서 오셨나요? 저도 어제 태국에서 왔는데 정말 아찔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수완나품 공항이 완전히 폐쇄되는 바람에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 남성은 한국 사람이었는데 출장으로 태국에 갔다가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했어요. 한국 공항은 정말 다르죠?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평온할 수 있나 싶어서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로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거든요. 환승 대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뒤편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태국 관광청 직원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국 공항이 뭐 대단한가요? 평상시에나 멀쩡하지. 진짜 위기가 오면 우리랑 똑같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불쾌해졌습니다. 물론 한국에 대해 특별한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그 남성은 계속해서 한국을 폄하하는 말을 했어요. 아시아 공항들은 다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이지 막상 큰일이 터지면 손 놓고 있을걸요. 우리 태국보다 나을 게 뭐 있다고.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화가 났습니다. 태국에서 겪었던 혼란스러운 상황과 지금
한국에서 보고 있는 질서정연한 모습을 비교하면 그의 말은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굳이 끼어들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더 자세히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남성은 전화를 끊고 나서 저쪽 테이블로 와서 앉았습니다. 태국 관광청 부국장이라고 명함을 내밀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도 예의상 제 명함을 건넸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셨군요. 이번 사태로 고생 많으셨을 텐데 한국 경유는 어떠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매우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네요. 태국에서 겪었던 혼란과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자 그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은 그래 보일지 몰라도 진짜 위기가 닥치면 달라질 거예요. 한국도 결국 아시아 나라거든요. 서구 선진국들처럼 위기 관리 경험이 많지 않아요. 저는 그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실제로 한국의 위기 관리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공항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동남아시아 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해 일부 항공편의 항로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변경된 항로 정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전광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즉시 전광판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항공편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어떤 항공편은 우회 항로로, 어떤 항공편은 대체 공항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나 결항은 거의 없었어요. 태국 관광청 부국장도 전광판을 보고 있었는데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대응하네요. 하지만 이런 건 일시적일 거예요. 상황이 더 악화되면 결국 우리처럼 될 겁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한국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걸까요? 자신들의 실수를 합리화하려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실제로 태국에서는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환승 안내 데스크에서 제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항공편 변경 관련 안내를 받으라는 방송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태국 관광청 부국장도 뒤따라왔어요. 아마 자신의 항공편도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매우 친절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니콜라 마틴 승객님, 파리행 항공편이 안전상의 이유로 항로가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착 시간은 예정보다 불과 30분 늦어집니다. 추가 비용은 전혀 없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30분밖에 늦어지지 않는다고요? 태국에서는 무기한 연기였는데 말이에요. 더욱 놀라운 건 추가 비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설명을 듣고 있을 때 저는 한국 공항의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태블릿을 보여주며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항로를 설명해 주었어요. 보시다시피 원래 항로는 동남아시아 상공을 지나가는 경로였는데 현재는 북쪽으로 우회해서 몽골과 러시아 상공을 지나가는 항로로 변경되었습니다. 연료 소모량과 비행 시간을 계산해서 최적의 대안 항로를 선택한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이런 복잡한 계산을 실시간으로 해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런 시스템은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한국은 예전부터 동북아시아의 항공 허브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시스템을 구축해왔어요. 특히 북한 관련 상황이나 중국과의 관계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 설명을 듣고 있던 태국 관광청 부국장이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실제 전쟁 상황에서는 다르겠죠? 지금은 그냥 이웃나라 전쟁이지만 한국이 직접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한국 전쟁 이후부터 항상 전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오히려 위기에 더 강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이런 위기 관리 능력을 키운 것 같았거든요. 태국 부국장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에 알림이 왔어요. 항공사에서 보낸 메시지였는데 항공편 변경 내용과 함께 새로운 탑승구 정보까지 자세히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항 내 길찾기 지도까지 첨부되어 있었어요. 우와, 이렇게까지 해주는 건가요? 저는 감탄하면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당연하죠. 승객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는 게 저희 일이니까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새로운 탑승구로 향하면서 공항 곳곳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차분했고 질서정연했어요. 누구도 서둘러 뛰어다니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태국에서 본 아수라장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죠. 탑승구 근처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대기 없이 바로 탑승 수속을 할 수 있었거든요. 직원이 미리 준비해둔 것 같았어요. 니콜라 마틴 승객님 맞으시죠? 이미 좌석 변경과 수화물 이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서비스는 처음 경험해봤거든요. 유럽의 유명한 공항들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처리가 가능한 거죠? 저희 시스템이 승객분들의 연결편과 환승 시간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자동으로 최적화하거든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신속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지금 이게 실제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마치 영화 속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탑승구에서 기다리면서 주변을 관찰해보니 다른 승객들도 저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온 승객들은 한국 공항의 효율성에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한 태국인 승객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공항 내 여러 시설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들이었어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이 여러 언어로 표시되고 있었는데 그 정확성과 신속성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안내판에는 단순히 항공편 정보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현재 상황에 대한 요약, 대한 경로, 예상 지연 시간, 심지어 날씨 정보까지 모든 게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런 시스템을 다른 공항에서는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아까 그 태국 관광청 부국장이 항공사 직원과 언성을 높이고 있었어요. 자신의 티켓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비행기는 왜 취소된 거야? 나는 급히 돌아가야 한다고. 그는 영어와 태국어를 섞어가며 소리를 질렀어요. 주변 승객들이 모두 그쪽을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한국 공항 직원은 매우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죄송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해당 항공편이 일시 보류되었습니다. 대신 내일 오전 첫 번째 항공편으로 변경해드릴 수 있어요. 숙박비와 식비는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하지만 태국 부국장은 계속 화를 냈습니다. 내일? 그럼 오늘은 어쩌라고? 나는 중요한 회의가 있다니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직원은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어요. 고객님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고는 무전기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태국에서는 승객이 소리를 지르면 직원들도 덩달아 당황하거나 화를 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전문적이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몇 분 후 그 직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다른 항공사에서 좌석 하나가 남았습니다.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오늘 출발할 수 있어요. 요금 차액은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태국 부국장은 그제야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때 저는 옆에 있던 다른 승객에게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한국은 뛰지도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아요. 근데 왜 다 되죠? 그 승객은 한국 사람이었는데 웃으면서 대답해 주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상황에 대비하는 교육을 받거든요.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매우 질서정연하게 행동했습니다. 누구도 서둘러 뛰어다니지 않았고 큰 소리로 떠들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탑승 시간이 되자 승무원이 차례대로 승객들을 안내했어요. 이 과정도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좌석 번호 순으로 정확하게 호명했고 각 승객의 특별한 요구사항까지 미리 파악하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인천공항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활주로에서는 여러 비행기들이 질서정연하게 이착륙하고 있었어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승무원이 나눠준 신문을 읽어보니 한국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발표한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국제항공 허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력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마지막 환승대기 시간 동안 저는 공항 내부를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던 시설들이 궁금했거든요. 공항을 걸어다니다가 우연히 국제승객 안전구역이라는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보는 시설이어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안내원에게 물어보니 위기 상황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구역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번 구경해 보셔도 괜찮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모든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안내원의 말에 따라 그 구역에 들어가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선 내부가 매우 넓고 쾌적했어요. 마치 호텔 로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곳곳에 편안한 소파와 책상이 배치되어 있었고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이고 충전 시설까지 완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벽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들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 세계 정세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태국 캄보디아 전쟁 현황, 주변국 위험도, 항공사별 운항 현황까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니터 앞에 서서 정보를 읽어보니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했어요. 단순히 태국과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들이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국경을 폐쇄했고 라오스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각 항공사별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까지 자세히 나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항공사는 전면 운항 중단, 어떤 항공사는 우회 운항, 어떤 항공사는 일부 노선만 유지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런 정보는 어떻게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거죠? 옆에 있던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전 세계 항공 관제소 및 정부 기관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승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거든요. 다른 나라 공항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승객들에게 이 정도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안전구역 한쪽에는 작은 회의실도 있었어요. 비상시에 각국 영사관 직원들이 자국 승객들을 도울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서 만든 시설인 것 같았어요. 또 다른 구역에는 간단한 의료시설까지 있었습니다. 응급처치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약품들도 비치되어 있었어요. 만약 승객이 위기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공황 상태에 빠지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걸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냥 항공편만 정상 운항하는 게 아니라 승객들의 심리적 안전까지 배려하고 있었어요. 안전구역을 나오면서 저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공항 곳곳에 이런 시설들이 숨어 있을 것 같았어요.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빛을 발하는 시설들 말이에요. 안전구역에서 나와 탑승구로 향하는 길에 저는 아까 그 태국 관광청 부국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전에는 오만하고 불만에 가득 찬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주눅이 든 것 같았습니다. 아, 니콜라 씨. 어떻게 지내세요?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목소리도 전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제가 좀 실례를 했나 봐요. 처음에 한국 시스템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의 말에 조금 놀랐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한국을 깎아내리기에 바빴던 사람이 이렇게 말을 바꾸다니.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 그게 제 항공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 직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는 조금 부끄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보통 직원들도 같이 화를 내거나 아니면 아예 외면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직원이 정말 끝까지 도와주려고 했어요. 다른 항공사에 연락해서 좌석을 구해주고 심지어 공항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편의시설까지 안내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한국 공항 직원들의 서비스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그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한국 직원에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나는 태국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거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저는 궁금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승객은 국적 상관없이 우리가 보호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정말로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겠다 싶었어요. 단순히 기술이나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였던 거죠. 저도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험한 것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특히 위기 관리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태국 부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는 관광청에서 일하면서 여러 나라 공항을 가봤지만 이런 곳은 처음이에요. 특히 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니까 정말 놀라워요. 그때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의 파리행 항공편이 드디어 탑승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태국 부국장과 인사를 나누고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탑승하면서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을 둘러보았어요. 여전히 모든 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평온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옆 좌석 승객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사람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어요. 한국 공항에서는 정말 혼란이 없었어요. 단 한순간도요. 다른 나라 같았으면 벌써 아수라장이 됐을 텐데 말이에요. 파리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꺼내 회사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특히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과 그 과정에서 경험한 한국의 대응 방식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싶었어요. 먼저 태국에서 겪었던 상황부터 정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쟁 발발, 공항 폐쇄, 승객들의 패닉 상태, 항공사 직원들의 무력한 대응까지 모든 게 혼란 그 자체였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적기 시작했는데 손이 멈춰지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나 대조적인 상황이어서 같은 날에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결국 저는 이렇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한복판에서 내가 도착한 곳은 유일하게 멈추지 않은 공항이었다. 가장 조용했지만 가장 빠르게 움직인 나라 한국. 그 문장을 적고 나니 뭔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로 그랬거든요. 한국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적어 나갔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항공편 정보,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우회 항로, 승객 안전을 위한 특별구역,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전문적이고 따뜻한 서비스까지. 특히 승객은 국적 상관없이 우리가 보호합니다라고 했던 직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거든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우리 회사의 향후 아시아 전시회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전시회를 계획할 때는 한국을 중심 허브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적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지리적 위치가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는 국제 비즈니스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개인적인 소감을 적었어요. 10년 넘게 세계 각국을 다니며 일해왔지만 이번처럼 한 나라의 위기 관리 능력에 감탄한 적은 없었다. 한국은 겉으로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력하고 정교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다. 국적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승객을 똑같이 보호하려는 마음가짐이 느껴졌다. 이런 가치관이 있기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보고서를 다 작성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 한국에 대한 찬사로만 가득한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사실을 적은 것뿐이었거든요. 정말로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요.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위기를 관리하는 방법,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진정한 국제적 마인드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파리에 도착해서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쟁 중에 그렇게 평온할 리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라고.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출장이 아니라 개인 여행으로 말이에요. 그 평온하고 체계적인 공항을 다시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이번에는 전쟁 같은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